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오늘은 취중 콘텐츠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금융권 현직자분을 모셔가지고 이번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마녀 친구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시중은행 4대은행 중에 한 군데에 재직하고 있고요. 재직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지원 단계부터 이제 서류 단계, 필기 천천히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은행이랑 뭐 증권, 금융공기업 이런 데 다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다 지원은 했는데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별로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증권회사는 좀 지원을 안 한 편이에요. 뭐 따로 사기업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사기업도 계속 지원을 했고요.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SK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면 가장 중점적으로 작성했던 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은행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에요. 1순위도 영업, 2순위도 영업, 3순위도 영업이에요. 지금도 계속 영업하고 있어요. 그 영업이랑 결부를 시켜서 뭐 저는 교환학생 당시 해외 친구들이 모아서 어떤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첫 문장에 끌고 들어가면서 이런 걸 통해 저는 무엇을 배웠고 은행에서 무엇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단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제 지식. 제가 경제에 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떻고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럼 그 경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뭐 신문이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접하신 건가요? 그쵸. 저는 아침마다 그냥 일반 신문이랑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고 저는 따로 노트를 준비해갖고 그냥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어요. 최근 이슈 같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부족한 부분은 서점 가시면은 경제 지식 책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독금사라고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네. 전 독금사에 거의 매일 들어간 편이에요. 왜냐면은 거기 독금사에서도 매일매일 그 시사 상식 같은 걸 알려줘요. 매일 시사 상식도 알려주고 뭐 오늘의 이슈 같은 것도 알려주는 그런 탭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많이 보고 뭐 면접 스터디원들 모으기 되게 좋았어요, 독금사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건데, 네. 금융권 관련해서 자격증이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 트렌드 보면은 자격증을 적는란이 많이 없어졌어요.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네. 예전에는 금융 3종이라고 있었거든요. 펀드, 뭐 증권, 파생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막았다는 거는 굳이 이거를 따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도 이제 관심을 어필을 하려고 자격증 AFPK를 하나를 땄어요.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 10%? 10% 그래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격증 말고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대외 활동은 또 있나요? 저는 대외 활동은 대학교 다닐 때 조금 그래도 뭐 열심히 한 편이거든요. 은행권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경제 동아리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은행에서 영업을 하려면 고객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어떤 말을 먼저 던질지 이런 거를 약간 홍보대사를 하면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하는 뭐 교내 동아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아리 한 거에서 뭐 제가 영업이랑 관련된 거나 팀워크 같은 거를 강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CPA 공부하셨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혹시 주변에는 있으신가요? 네, 같이 면접 스터디 모으다 보면 CPA 1차까지 합격하시고 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걸 면접에서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소서에 쓴다고 하면. 예를 들면 CPA를 1차까지 합격을 했으나 내가 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왜냐면은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왜 CPA를 끝까지 공부하지 않고 은행에 지원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서류에서 넘어가서 이제 필기 단계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는 좀 그냥 광범위하게 필기 시험 준비 방법이랑 뭐 교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최근 이슈랑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필요하신데 은행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시중에 파는 은행 문제집을 사서 풀었어요. 근데 풀다 보면 최근에 다 NCS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쵸. 지금 마녀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NCS. 예. NCS도 은행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을 때 다른 공기업이랑 다르게 뭐 은행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전체적으로 보면은 NCS랑 그냥 일반 시사상식이랑 이렇게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지문이 진짜 길고 진짜 시간이 없게 만들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그 하루에 NCS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표를 짜자면은 오전에는 신문을 읽고 음. 금융권이랑 관련 있는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하는 시간 이외에 NCS 공부를 하루에 2시간? 따로 뭐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고요. 예, 제가 좀 일과 병행하기에는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접.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행권 면접이 PT 면접, 세일즈 면접,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이렇게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팀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PT를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팀플 하면은 발표를 주로 맡았던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P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또 아까 자소서처럼 처음에 또 시선을 끌어야 돼요.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그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PT 주제는 일단 또 은행권에 관련된 것들이죠. 은행권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필기까지 합격을 하고 나서 면접 스터디원들을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면접 스터디원이 저는 한 6명을 했거든요. 여자 셋, 남자 셋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저번 면접했던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기출문제들을 알아와요. 일단은 처음에는 기출문제로 시작을 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연습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주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신발을 팔아야 돼요. 네. 내 입장에서 팔면 좋죠. 이거는 사실 뭐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네. 고객님이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근데 약간 운동화가 오래된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거가 어떤 상품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아 고객님이 신고 있는 신발이랑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 운동화도 굉장히 신축성도 있고 가볍고 또 가격도 저렴해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고객의 맞춤 서비스처럼 해드리는 거군요. 그쵸. 왜냐면은 은행에서 상품을 팔 때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한테 소득공제도 되시고 나중에 뭐 혜택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인성 면접에서 되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얻은 게 뭐예요? 왜 본인이 은행이랑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그럼 그냥 솔직하게 제 가치관을 답변한 편이에요, 저는. 아니,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혹시 나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합격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나만의 면접 준비 팁이나 아니면 합격 팁? 이런 거. 저는 있죠. 뭘까요? 저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웃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게 되게 떨려요. 면접관 가면 진짜 떨리고 최종 면접은 더 떨리고 그런데 너무 긴장한 와중에도 계속 입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소리 크게. 여자분들 중에는 목소리가 작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면접장 가면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긴장해서 목소리가 더 작아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발성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할 때부터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목소리 크게 한다는 그 두 개를 가지고 했어요.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경제봉사랑 경제 스터디를 하셨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자격증은 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면접 질문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은행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좀 괜찮았을까요? 만약에 자격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은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보다 중요했던 거는 어떤 이런 경제 상식이나 경제 지식을 다른 분들에게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저는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대한 그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어필을 하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죠. 혹시 그러면 1분 자기소개 뭐 대충 어떻게 했는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좋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은행에 지원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경제 지식을 고객님께 더 잘 설명을 하면서 고객님이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에피소드랑 섞으신 건가요? 그쵸. 음. 저는 1분 자기소개, 3분 자기소개, 5분 자기소개 다 준비했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긴 시간 진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직업 만족도는 좀 어떠신지. 이거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요? 어떡해. 그래도 저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었으니까 은행을. 네. 그래도 내가 원해서 온 곳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조금 그쵸. 어떤 점 때문에 은행권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나요? 저는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네. 제가 수학을 진짜 잘해요. 수학을 진짜 잘하고 남한테 설명하는 게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 진짜 면접 때 좀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은행에 오고 싶었냐. 저는 진짜 자신이 있었다고. 수학도 잘하고 남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서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남들과는 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좋아하셨나요? 면접관들이? 그냥 끄덕끄덕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물기를 했던 경우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다들 지금 취업 준비하시느라 진짜 힘드실 텐데 그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운이 진짜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랑 맞는 면접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면접관이랑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또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항상 일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들 마녀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은 마무리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현직자 이분에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